기본 과정은 이제 다 마무리 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처음 진행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 하시겠지만은 시트 1번서부터 시트 3번을 한꺼번에 열너비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꺼번에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A 열너비를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트 3번서부터 제3작업, 시트 2번은 제2작업, 시트 1번은 제1작업,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를 가운데 맞춤하고 글꼴 바꾸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굴림이란 글꼴로 바꿔라,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A의 B의 네 번째부터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이죠. 입력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너비는 여러분들이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셀을 병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병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셀 서식에 의해서 뭐 꾸미는 과정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이쪽에는 소점 이하가 한 자리만 나오는데, 점 이하 소점을 이용해서 퍼센트를 입력하면 두 자리로 나오니까 자릿수를 줄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다가 테두리 선을 그려서 너비 조정해 주시고, 병합할 건 병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비도 적절히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복사를 해서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고, 얘를 무작정 복사하고 나서 붙일 때 그림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는 원 데이터는 삭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붙이고 나서 보니까는 높이가 안 맞죠. 그래서 높이를 좀 적절히 맞춰 주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도형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도형을 도형 문제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리면 되겠죠. G까지 네. 그리고 유명 관광지 숙박 시설 3차 점검. 이 도형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춰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자 스타일은, 그림자는 오프셋 아래쪽이라고 해놨네. 그렇죠? 굴림 24포인트. 네, 글꼴이 안 넘어가죠? 굴림 24포인트. 굵게 글자는 아무런 말 없어도 깜장을 해줘야 되죠. 채우는 거는 노랑. 네. 그리고 이 경계선은 좀 여러분들이 넓혀 주셔가지고 결자란이 쫙 들어가게끔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선 그리는 거는 모든 테두리 넣어주고, 굵은 테두리 한번, 속에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각선 그리는 거 셀 서식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테두리 선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금은 쉼표 스타일 찍어주니까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H 14번째 셀에다가 지금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숙소명이 들어오게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에 보면은 숙소명 확인 눌러주면 여기서 고르게끔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숙소명이 선택이 되면 자동으로 객실수가 출력되게끔 하는 게 vlookup 함수로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다섯 번째 객실수에다가 셀 서식에 들어가면은 뭐 자꾸만 샵샵 0 쓰셔도 되고 0 써도 되고 G 슬래시 표준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뒤에다가 영어로 ROOM. 근데 M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M이 month로 지정이 되면 월이니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다운표에다 꼭 써줘야만 룸이 나온다. 영어일 때는. 그리고 좀 지켜줘야 된다. 경계선도 좀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좀 이렇게 좀 넓혀 주시는 게 보기 좋으니까 널찍널찍하게 좀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F 다섯 번째 셀, 여기는 성수기 요금, 성수기 요금이라는 거로 이름 정의하는 거 뭐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미비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아, 색깔을 안 넣었네요. 여기에다가 색상명은 주황. 문제지가 보시다시피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주황인지 빨강인지 몰라요. 그래서 꼭 지문을 보고 주황인지 확인해서 꼭 색깔을 칠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되면은 기본 작업은 이제 100점을 받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시간을 빨리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계산 작업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일번 문제는 뭐로 되어 있냐면 분류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분류 작업.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 분류는 뭐라고 써 있는가 봤더니 허가 코드 맨 앞에 있는 허가 코드의 첫 글자가 H이면 호텔, 그 다음에 R이면 리조트로 표시하시오. 리조트로 표시하는 문제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R 아니면 H잖아요. if 함수 들어가야 되고 left 함수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는 if 조건식을 물어봐서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를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때 조건식은 뭐죠? 허가 코드의 첫 글자가 H이냐, 첫 글자가 H이냐 라는 게 조건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참이면 어떻게 된다? 호텔이 들어가고요. 아니면 뭐가 된다? 리조트가 되겠죠. H냐 R이냐 안 물어봐요. H만 물어보면 되죠. H가 아니면 다 R로 처리해 버리는 거죠. 실무에서는 H도 있을 수 있고 R도 있을 수도 있고 H나 R이 아닌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시험은 H 아니면 R 두 개밖에 없으니까는 H만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허가 코드는 어떻게 되죠? 레프트 B의 다섯 번째 셀의 왼쪽에서 한 글자가 H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올려서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허가 코드의 왼쪽 첫 글자가 레프트, 허가 코드라는 곳의 첫 번째 글자가 한 글자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직접 한번 써보면 한번 먼저 써볼게요. 는 if left 허가 코드의 컴마 1 얘가 H이면 호텔,
아니면 리조트. 그래서 쭉 자동 채우기 하고 나서 선이 깨졌으니까 서식 없이 채워라 그러면 선에 나겠죠. 그렇죠? 비고를 계산하래. 비고. 객실수 순위를 내림차순으로 처리하시오. 어우, 너무 귀엽게 나오는데요. 랭크하면 딱 하나만 갖고 해결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는 랭크 가로 열고 객실수 컴마 객실수 전체에 대해서 F4번키 눌러주고 엔터. 어차피 큰 게 1등이니까 자동 채우기 해주시고 서식 빼면 되겠죠. 뭐 아주 단순하게. 사실은 요 뒤에 옵션이 들어가는데 큰 숫자가 1등일 때는 옵션을 생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를 꼭 찍어야 된다는 거죠. 나도 들어가지만 남도 들어갈 때는 달러를 찍는다. (3번) 문제. 유명 숙박시설 7월에서 8월 성수기 요금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유명 숙박시설에 유명 숙박시설이 뭔지를 알아야지. 자, 성수기 요금이라고 되어 있네. 아까 여기 블록 잡은 거 성수기 요금. 이 성수기 요금을 이용하여 7월달 8월달 요금을 계산하래요. 이게 여기가 다 유명 관광지니까 오케이. 그럼 라운드 에버레이지네요. 그러니까 성수기 요금의 평균을 계산하는 얘기죠. 네. 평균인데 어떻게 구하라 그랬냐면요, 평균인데 반올림 하래요. 하여 1000단위로 계산하래요. 무슨 함수? 라운드 함수하고 에버레이지 함수하고. 그러니까 1000단위로 반올림하라는 거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단위로 올리라는 얘기죠. 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는 라운드 어떤 값에 대해서 자릿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릿수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로 올리는 거니까 1, 10, 100 마이너스 3을 써야 되겠네.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로 나와야 되거든. 책에 보니까 1000의 자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값은 뭐죠? 평균이죠? 평균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름 정의해 놓은 게 있잖아요. 성수기 요금이면 이름을 정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는 라운드 에버레이지 성수기 요금 컴마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 범위를 우리는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그냥 성수기 요금이라고 쓰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직접요. 여기다가 는 라운드 에버레이지 성수기 요금 가로 닫고 컴마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성수기 요금이라고 써도 되고요. 이 자리를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면 알아서 성수기 요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숫자들은 오른쪽 정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쉼핏살 찍어주면 오른쪽으로 가죠. 그냥 오른쪽 정렬만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얘는 뭐 쉼표살 찍어주면 자동으로 오른쪽 가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민원 현황 같은 경우도 숫자인데 문제집 보면 숫자는 오른쪽 하라 그랬어요. 오른쪽. 이것도 순위도 숫자죠? 순위도 숫자잖아요. 얘도 오른쪽 가야지. 뭐 쉼표살 찍던 안 찍던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른쪽으로. 근데 얘는 쉼표살 찍어주니까 0으로 돼 있잖아요. 0으로 나타나면 안 되죠. 빼기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쉼표살 찍어주면 0을 빼기로 나타나거든요. 얘는 그냥 0이라고 나와야지. 이건 계산된 결과니까는 여기는 입력한 건데 숫자인데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라. 이것도 숫자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거 눌러주면 안 되죠? 그때는 자릿수 이렇게 해서 한 자리 늘려야 되니까 그냥 얘는 오른쪽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객실수 숫자 아닙니까? 얘도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숫자로 보이는 것들을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는데 간혹 이거 까먹어요. 그러면 감점을 하겠죠. 하세요 그랬는데 안 했잖아. 그럼 감점을 안 하면 무슨 문제를 내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감점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는 공개는 안 해놨는데 계산을 못한 거에 비해서는 감점이 미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감점 때문에 불합격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점수는 깎이겠지만서도. 자, 그 다음 객실수가 500개 이상인 숙소가 몇 군데가 있니요? 몇 개 이렇게 나오래요. 그럼 카운트 if는 자, 네 번째 문제는 이렇게 써 있네요. 객실수가 500개 이상인 숙소의 개수를 출력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값에 몇 개를 붙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count if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리고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연산자는 아무래도 붙여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는 count if 조건 범위 조건 그리고 뒤에다가 앰퍼샌드 몇 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한 조건은 뭐죠? 500개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500 이렇게 쓰면 조건이죠. 500개 이상이라고 써 있으니까. 조건 범위는 어디다? 객실수가 있는 데죠. 2의 5번째부터 2의 12번째까지 여기가 객실수가 들어있는 곳이 조건 범위가 되고 그 조건 범위 안에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조건이 있는 곳이 조건 범위가 되는 거죠. 직접 한번 입력해 보면은요. 는 count if 가로 열고 이 범위 중에서 다운표 열고 크거나 같다 500 다운표 닫고 그럼 이제 숫자만 나오는데 요 뒤에다가 앰퍼샌드 몇 개라고 출력해 주면 몇 개가 나오고. 자, 얘는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문자죠. 앰퍼샌드가 붙으면 무조건 문자, 글자가 되는 거예요. 요 앞에까지는 숫자였지만 얘가 붙는 순간 글자가 되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 정렬 안 해도 되죠. 얘는 왼쪽으로 가요. 기본이 왼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앰퍼샌드를 붙이면 무조건 결과가 문자, 글자가 된다. 그 다음에 5번 제주도 지역 주요 숙박 객실수 합계를 구하래요. sumif라는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러니까 sumif는 는 sumif 가로 열고 조건 범위
조건, 그 다음에 합계를 계산할 범위, 합계를 구할 범위, 그렇게 되는 거죠. 합계를 구할 범위. 우리 반에 남학생이 몇 명 있느냐? 그럼 카운트 if고, 우리 반에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들의 체육 점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체육 점수가 합계 구할 범위가 되는 거고, 축구를 좋아한다는 게 조건이고, 그 축구를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 그 영역이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는 썸이프 가로 열고 제주도인지 아닌지 블럭을 잡아야 되고, 그 안에 제주도를 써야 되고, 합계 구할 범위는 객실수가 되겠죠. 이렇게 썼어요. 여기가 제주도인지 강원도인지 하는 지역이고요. 조건은 제주도고요. 제주도를 다운표에다 썼는데 제주도가 있는 글자를 그냥 딸깍 클릭해도 아, 여기가 제주도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다운표에다 써주니 가장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합계 구할 범위가 숙박 객실이라고 적혀있는, 숙박 객실수가 적혀있는 곳이 여기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객실수 지역을 블럭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은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 같아요. 6번 문제. 객실수 H11번째 셀에서 선택한 숙소명에 대한 객실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VLOOKUP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6번 문제는 VLOOKUP이라고 딱 못 박아놔도 그 생각하셔도 돼요. VLOOKUP 함수 꼭 나와요. 랭크 함수 나오고요, if 함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count if, sum if 정해져 있잖아요. left, right, middle, 추수 함수 이런 것들. 예. 그러면 는 VLOOKUP, 여기는 뭐죠? lookup value, 찾는 값, 그 다음에 참조 범위, 그 다음에 순번 몇 번째인지,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들어가죠. 한번 해볼까요? 는 VLOOKUP 찾는 값은 어디죠?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숙소 명칭이죠. 이 숙소 명칭에 대한 객실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컴마. 그러면 참조 영역은 어디냐? 여기 참조 영역이 이렇게 이제 제가 올려놨는데, 참조 영역은 이 숙소명이 들어가 있는 곳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앞에서부터 보통 블럭을 잡을 때 항목의 이름까지 블럭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통상적인 방법인데, 그렇지 않은 일반 함수에서는 알맹이만 잡아, 알맹이만. 그래서 객실수는 세 번째 항목이잖아요. 이렇게 블럭 잡고 객실수가 네 번째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찾는 숙소명이 반드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참조 범위를 세팅해야 돼요.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곳부터 블럭을 잡아야 돼. 그리고 컴마, 객실수는 세 번째죠? 클릭하면 안 되고요. 그냥 3이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컴마, 정확히 일치. 우리는 꼭 정확히 일치를 써야 돼요. 정확히 일치. 자,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정확히 일치. 요거 false 대신에 뭐다? 0. 옵션은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까 여기 보니까
펄스를 쓸 때 펄스가 어디 있나 다시 보세요. 펄스가 밑에 있잖아요. 밑에. 위에 있는 건 생략할 수 있는데 밑에 있는 건 생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펄스를 쓰든지 컴마 펄스를 쓰든지 컴마 0을 쓰든지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0 외우시면 돼요. 아니면 는 하고 컴마 찍고 나니까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true, 정확히 반드시 일치하는 거 false. 그럼 걔 더블 클릭하면 어차피 false가 0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참조 범위의 첫 번째 항목은 반드시 찾는 값이다. 참조 범위의 첫 번째 항목은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들어있는 곳이다. 거기서부터 순서대로 1, 2, 3, 4를 가는 거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그냥 실기시험만 보는 거니까 후딱후딱 하면 되지 뭐. 조건부 서식. 얘는 어떻게 하라고 써있나요? 행 전체가 아니네요. 빨간 막대래. 그게 최소값 최대값이라는 뜻이니까 어디 8월 3주 여기네. 여기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파랑 끝. 아, 빨간 거라 그랬어요? 왜 갑자기 파랑이 눈에 확 들어왔지? 빨강. 네, 자랑스럽게 파랑 딱 두들기는 순간 틀린 거로 처리되죠. 20점이에요. 한 개당. 그래서 함수 6개, 조건부 서식 하나 해서 7개 140점. 그런데 이제 이런 계산을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못하면 그냥 계산을 못했다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조건부 서식은 해야 되겠죠. 여기다 뭐 행 전체로 하면 행 전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2작업 3작업 4작업 하고 나중에 시간이 여유가 될 때 계산을 하셔도 돼요. 시험은 비중이 없는 거 나중에 하기. 근데 여기는 비중이 없는 게 없어요. 다 비중이 있잖아. 입력을 안 하면 꽝이니까 입력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결제란 만드는 제목 도형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하면 되고, 계산 작업 힘들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하시고. 자, 118페이지 제2작업.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제2작업에 이렇게 해주면 깨지죠, 저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열 너비, 그리고 값을 붙여주기.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깨져버렸어요. 조건부 서식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열 너비 붙이고 나면 그냥 붙이겨 놓기만 하면 되죠. 그럼 딱 맞잖아요. 그렇죠. 간혹 우리가 값으로만 붙여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다시 지우고 복사한 후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 너비 먼저 하고 컨트롤 V. 그럼 딱 맞을 겁니다. 그럼 제1작업에 있는 너비랑 2작업에 있는 너비랑 같아져요.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열 너비가 벌어지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할 수 없는 거고, 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너비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자, 그거 필터 어떻게 하래요? B13번째 란에다가 지역이 제주도
그 다음에 8월 3주 요거 지역을 복사해서 지역 제주도 복사해서 붙이고 8월 3주 평균 예약률 여기다 붙여가지고 9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90%라고 쓰면 제주도이면서 90% 이상이니까 우리 문제는 제주도이거나 그랬잖아. 이거나.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된다? 둘이 서로 달라야지. 지역이 제주도이거나 그랬으니까 90% 이상이라고 하는 거와 같은 줄에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줄에 놔야 되겠죠. 이 글자를 똑같이 쓰셔도 되지만 복사해서 붙이면 제일 편하죠. 그래서 복사해서 붙였고요. 뭐 어디는 선이 들어가고 어디는 선이 안 들어가고 이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숙소명, 지역, 객실수, 그 다음에 저 끝에 있는 민원 현황 네 가지만 복사해서 B18번째에다가 붙이면 이렇게 네 가지만 출력할 거 아닙니까? 미리 붙여놔야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고 조건 범위는 얘가 되겠고 복사 위치를 만약에 여기다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저 위에 있는 이 항목들이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다. 요 조건에 맞는 것들은 허가 코드 뭐 7월, 8월 다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출력되고자 하는 거는 요 네 가지만 지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럼 네 가지만 블럭을 잡아 주시면 되죠. 미리 써놓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요 네 가지만 출력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폼에 가서 채우기 없음 해주고 색 채우기 없음 해주고 퓨어 스타일에 가서 밝게 11번째 밝게 8, 7, 8, 9, 10, 11번째 확인. 그러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피벗 테이블 볼게요. 피벗 테이블은 제 1작업에 있는 데이터 오른쪽 두 칸 빼고 아래쪽 두 줄 빼고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작업할 겁니다. 이걸 블럭을 안 잡고 피벗 테이블 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아래 두 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영역만 먼저 블럭 잡고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제3작업 클릭하고 B2 클릭하고. 그러니까 닐 데이터 제1작업에 있는 그 영역을 제3작업에 있는 B2부터 붙여가지고 여기에서 작업을 하겠다. 다시 할게요. 제1작업에 있는 얘 있죠? 얘 여기를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화살표 말고 위에는 그냥 누르면 바로 피벗 테이블로 가요.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제3작업을 클릭을 하시면 제3작업이 이렇게 시트명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B의 두 번째 클릭하시면 제3작업 느낌표가 시트라는 뜻이에요. 제3작업이라는 시트에 있는 B의 두 번째에다가 저 제1작업에 있는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작업을 하겠다. 확인. 그러면 이제 피벗 테이블 항목이 나왔는데 문제지에는 뭐와 뭐를 가지고 하라고 써 있는데 먼저 한번 보세요. 1번 객실수 및 지역별 숙소명의 개수와 7, 8월 성수기 요금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객실수를 그룹화하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하고 지역은 정렬하고 빈 셀은 별표 2개를 하고 행의 총합계는 빼고
나머지는 알아서 척척해라. 자, 첫 번째. 왼쪽에 객실수가 있네요. 행 레이블이라고 하는 곳에 객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지역이라는 글자가 열에 있어요. 열. 지역이, 그렇죠? 제주도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숙소명 끌고 와서 시그마 값에, 그 다음에 7, 8월 전기요금 끌어다가 시그마 값에. 여기 중요한 거 이거예요. 다시 보여드리면, 요 강원도 뭐 제주도라는 글자 밑에 숙소명의 개수의 숙소명을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숙소명을 드래그해서 오른쪽 밑에 있는 시그마 값에, 그 다음에 7, 8월 성수기 요금에 대한 평균 출력하는 거니까 7, 8월 성수기 요금에 대한 시그마 값 밑에다가 놓으시면 숙소명의 개수와 7, 8월 성수기 요금의 합계가 나왔잖아요. 숙소명의 개수는 이상이 없는데 글자니까 개수가 나오는 거고, 7, 8월 달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두 줄이죠. 그러면 얘도 여기 두 줄로 나와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얘를 클릭을 해서 저 밑에 있는 필드 값, 값필드 설정을 하러 가야 되는데 뭐로 바꾼다? 평균을 바꾸려고 딱 클릭하면 7, 8월 뒤로는 안 나온다 이거죠. 왜냐면 두 줄이라서. 여기다가 직접 성수기 요금이라고 평균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7, 8월 성수기 요금이라고 앞부분에 지워진 자리는 쓰셔야죠. 확인. 그 다음 이 객실수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그룹 최저 200서부터 최대 800까지가 있네요. 200에서 시작, 800에서 끝났어요. 사이사이는 200시 차이 나는 것 같아요. 200시. 200에서 399, 400에서 599, 600에서 800.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얘예요. 얘. 여기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아, 또 하나 있다. 옵션,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면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왼쪽 끝에 이 옵션을 눌러서 이거 레이블 병합, 셀 병합 하나, 비어있는 셀은 뭐 하라고요? 별표 2개. 그래서 요양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 빼래요. 행의 총합계 빼래요. 여기. 근데 여기 있는 글자들이 다 가운데 맞춤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들은 오른쪽으로 가서 쉼표 스타일 찍혀가지고, 글자들은 가운데 껴있고 이 숫자들은 오른쪽 벽으로 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블록 잡은 상태에서 가운데 맞춤해주면 다 가운데로 올 거고,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숫자인 경우에는 알아서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가 먼저 와야죠. 그럼 제주도 클릭하고 사실은 여기다가 데이터에 가면 여기도 정렬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내림차순 정렬하면 되죠. 그럼 제주도 서해 강원도로 바뀔 거라. 원래는 이 제주도 항목을 끌고 와야 되는데 끌고 오기 싫으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찍어주면 글자가 나올 거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되고 요 열 레이블이라는 글자 대신에 뭐로 바꿔야 돼요? 지역. 그 다음에 행 레이블이라는 글자 대신에 뭐? 객실수. 이렇게 다 쓰셔야 돼. 이건 보시고. 제1작업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건데, 제주도 강원도 것만 가지고 성수기요금, 그러니까 숙소명이 제주도 강원도, 제주도 강원도, 제주도 강원도. 그 다음에 7, 8월 성수기요금 3개, 하나 건너뛰고 2개, 하나 건너뛰고 2개. 이렇게 블럭을 잡고 삽입, 원형, 삼천 원형 이렇게 나오면 돼요. 차트 영역이 이렇게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고 나면 저기 디자인에 가서 차트 이동 눌러가지고 제4작업 쓰고 엔터 치면 4작업 시트로 생기면서 들어가고, 이때 더 중요한 거 제4작업 시트를 3작업 시트 오른쪽으로 끌고 가줘야 요 순서를 맞춰야만이 된다라는 거죠. 이 순서 못 맞추면 뭐 꽝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10가지 항목 중에서 1번 3천 원형, 2번 범위 설정, 3번 제4작업 3개는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레이아웃의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은 16번째 거, 이렇게. 제목은 쓰세요. 제주도 및 (7, 8월) 성수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는 무조건 항목의 이름이, 항목의 이름이 있었잖아. 아까 7, 8월 성수교금. 얘가 제목으로 가요. 일반 차트, 막대 그래프 차트에서는, 막대 차트에서는 차트 제목이 차트 제목이라고 들어가지만, 이런 오전 그래프, 파이 그래프에서는 하나의 계열 하나만, 항목 하나만 갖고 차트 만들잖아요. 그거의 항목 이름이 차트 제목으로 들어가요. 이제 클릭해서 고쳐주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이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글꼴은 굴림 11포인트, 분홍박엽지. 분홍박엽지는 어디로 하죠? 서식에 가서, 여기 더블 클릭해도 된다 그랬어요. 여기 더블 클릭해도 되고, 채우기에 가서 질감에 가서 분홍박엽지 해도 되고, 여기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채우기를 질감으로 분홍박엽지, 그 다음에 이제 제목만 다시 클릭해서 굴림의 굵게 20, 굴림의 굵게 20, 여기다가는 채우기를 흰색, 그리고 도형 음각선은 자동, 제목 서식에 채우는 거 흰색이라고 했으니까 흰색으로 채워야 되고요. 그렇죠? 서식, 이 그래프에 있는 피자 조각을 더블 클릭을 해서 첫째 조각의 회전을 얼마큼 하라고요? 50.
그 대명이 위에 있네요. 대명 이거 얘를 클릭하고 클릭해서 밖으로 빼면 이렇게 쪼개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 더블 클릭을 해서 값하고 값이 아닌데 지시율 백분율이 아니라 항목 이름하고 값하고 항목 이름하고 값하고 들어가죠. 컴마를 찍어서 여기 옆으로 나란히 해놨어요. 처음에 붙어 있었는데 이 대면 것만 클릭해 가지고 밖으로 쑥 빼내면 얘만 분리가 되는 거죠. 책에도 써있네. 레이블을 항목 이름하고 값만 표시하라고. 뭐 지시선 표시 이런 건 안 하셔도 되죠. 말이 없는 거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얘가 지금 바깥쪽인지 안쪽인지 간혹 보면 얘를 줄바꿈하고 줄이 바뀌기도 할 수 있어요. 쉼표로. 범례는 어떻게 하라고요? 범례는 올려놨는데 오른쪽에 있던 애를 위쪽으로 올렸잖아요. 근데 얘는 또 아래로 내려가 있네. 아까 레이아웃에 가서 우리가 뭐 했냐면 디자인에 가서 2번 선택했는데 얘는 올라가 있는 애인데 문제지 보니까는 범례가 아래로 내려가 있네요. 밑으로. 뭐 우리 내려야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줘야 됩니까? 요 끄트머리에 도형 그려야 되겠죠? 그럼 삽입, 도형, 설명선 중에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동글 붙어 있는 거. 최대 체인 업체. 마찬가지로 얘도 가로 세로 가운데 하면 되겠죠? 글자는 까맣게 보이면 되고 치우는 거는 하얗게 보이면 되고 최대 체인 업체. 이 글꼴의 크기는 뭐라고 명시를 안 해놨어요. 그리고 요 노란 조절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빼주면 뾰족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나머지 틀린 게 뭐가 있나요? 없죠? 이렇게 한번 맞추면 될 것 같아. 네. 자,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먼저 선부터 그려볼게요. 테두리 선 그리고 굵은 테두리 넣어주고 안에도 굵은 테두리 들어가고 여기 안에는 색깔이 주황인가요? 주황 그리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테두리 선을 대각선 그려주고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결제란 만들고 도형 그리는 건 생략할 겁니다. 그 다음에 H14번째 셀 밑에 여기다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원본은 제품명인가요? 제품명이 나오게끔 여기 제품명 중에서 고르면 이제 그 해당하는 열량이 나오게끔 VLOOKUP 함수를 쓰겠죠. 예. 그 다음에 C의 5번째 여기는 이름을 뭐로 바꿔라? 제품명으로 이름을 정의하래요. 제품명으로 이름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G의 5번째 지방 뒤에 그램을 넣으래요. 그럼 컨트롤 1번 표시 형식에 가서 그램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램
소점 이하 무조건 한 자리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0.0으로 해줘야죠. 0.0g 0.0g을 넣어주면 소점이 한 자리씩 들어가는 거죠. 아까 여기 지방이 5라고 하는 데이터가 5.0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숫자는 또 오른쪽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숫자들은 다 오른쪽으로 보내야죠. 숫자는 오른쪽 보내라고 했으니까. 예외적인 게 뭐가 있나 그건 뭐 나중에 봐야 되겠고, 뭐 개수니 지방이니 열량이니 하는 거는 다 가운 숫자니까 얘네들은 오른쪽 정렬 해야 되겠지 뭐 이따가. 그 다음에 함수는 넘어가고요. 일단은 7번째 조건부 서식 볼게요. 블럭 잡고 열량이 195 이상인 경우만 빨갛고 굵게 하라고 했으니까 블럭 잡고 나서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 빈 줄에다 클릭하고 누가? 열량이 클릭. 열량. 그리고 F4번 키 꽝꽝. 그래서 달러 표시가 왼쪽에만 가게끔 해야죠. 왼쪽에. 그리고 크거나 같다 195. 그 다음 서식에서 뭐 빨갛고 굵고 이건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럼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열량이 195 이상 되는 경우는 빨간색으로 진하게 나오게끔 하면 되죠. 만약에 조건부 서식을 잘못했을 때는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지우기 다 지우세요. 일단 다 지우고 블록을 이제 다시 잡은 상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열량을 타령하는 거잖아요. 열량. 그 열량 첫 번째 것만 클릭하는 거예요. 네 번째 줄에 있는 거는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블럭을 잡은 것 중에 반드시 첫 줄에 있는, 위에 있는 것 중에 항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블럭은 이렇게 잡아놓고 위에 거를 클릭하거나 아래 거를 클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자기 거. 첫 번째 거. 그리고 달러 표시가 뒤에 있는 건 지워야 되니까 키보드를 클릭해서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되는데 그게 귀찮으시면 F4번키 2번 눌러주시면 달러가 앞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 195라는 조건을 써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식에 가서는 뭐 빨간색으로 굵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여기 전량이 195가 이상이 되면, 만약에 얘도 175가 아니라 뭐 198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도 전체가 빨간색이 되겠지. 그럼 이제 얘를 복사해서 이만큼 복사하는 거죠. 제2작업에 선택하에 붙여넣기 가서 너비 붙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똑같이 붙을 거예요. 이게 열너비를 유지하고 붙이면 열량이 깨져버려요. 이 동네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열너비를 먼저 맞춰주고 컨트롤 V 눌러주면 그대로 붙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작업이 들어갔으니까 130페이지 한번 보세요. 고급 필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류가 소고기, 그리고 지방이 3g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 3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
뭐 테두리선을 빼던 넣던 상관없어요. 이거는 같은 줄에 있으면 뭐뭐이면서 소고기이면서 그런 거고, 얘가 다른 줄에 있으면 소고기이거나 이런 거니까 같은 줄에다가 조건을 쓰시면 되고, 이때 코드, 제품명, 열량, 나트륨, 열량, 나트륨, 이 네 가지를 복사해서 18번째다 붙이게 하면 요것만 출력하라는 얘기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원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는 중간에 있고, 복사 위치는 밑에 블록 잡아주고, 확인. 그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럼 이거를 색깔을 빼야 되고, 치우기 없음으로 해줘야 되고, 표 스타일에 가서 보통의 두 번째 확인.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80점.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복사해서 제3작업으로 가져왔습니다.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문제지를 보시면 분류라는 항목이 책에 정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비빔밥의 최대값, 비빔의 개수, 뭐 소고기의 최대값, 개수, 참치의 최대값, 최소값, 뭐 개수가 나온 걸 봐서는 분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름차순. 그래서 비빔 위에 참치가 아래. 이렇게 정렬을 하고, 그 다음 부분합에 가서 문제지 뭐라고 되냐면 제품명에 대한 개수를 구하고, 틀렸다.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실수했죠? 그룹 항목을 분류를 안 해놨지. 그룹 항목을 분류로 정렬한 거로 맞춰야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확인. 망쳤을 때는 모두 제거하시고, 부분합에 가서 그룹 항목을 분류로 만들고, 제품명에 대한 개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제품명 말고 나트륨에 대한 최대값으로 바꿔주는데,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 얘를 해제하고. 근데 지금 글자가 여기 가려졌잖아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글자가 다 보이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하래요? 왼쪽에는 1, 2, 3, 4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요렇게 지우라는 얘기. 윤곽을 지우라고 써 있으니까. 최대값하고 개수하고 순서가 바뀌는. 자, 보세요. 순서를 바뀌었을 때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순서. 이 지금은 표시를 안 해놨는데요. 순서를 꼭 맞춰야 돼요. 순서를 못 맞추면 땡 이거예요.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순서를 만약에 망쳤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요. 자, 최대값 먼저 계산하고 제품명의 개수로 바꿨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문제지에는 최대값이 위에 있고 개수가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순서를 바꿨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라니까. 그러면 부분합에 가서 그냥 모두 제거. 그럼 싹 지운 상태에서 다시 제품명에 대한 개수를,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줘야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처음 하는 거니까. 이젠 얘가 이렇게 돼 있든 안 돼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제품명의 개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트륨에 대한 최대값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추가해야 되잖아요. 얘를 붙이면 바꿔치기 하는 거고, 얘를 빼면 추가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최대값 먼저 계산한 개수가 밑에 깔렸고 나중에 계산한 최대값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요거 그룹 페이지에 있는 윤곽 지우기 그러면 뭐 이 문제는 또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여기 보니까 나트륨이 책에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얘네들 다 속색이네 다 가운데로 가 있네 다 가운데로 가 있어 그렇죠 그건 제일 하는 건데. 이 가운데로 가 있잖아요 얘처럼 만들어야 돼 얘처럼 그렇다면 사실은 여기 있는 숫자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운데로 두시면 문제가 뭐냐 얘가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얘가 틀린 거라고 그럼 얘를 어떻게 돼요 얘도 가운데로 넣어줘야 되고 그럼 얘도 가운데로 가야 돼요 얘도 얘를 가지고 여기다 만든 거니까 얘하고 위치가 다르면 야매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와서는 얘도 가운데로 와야 되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작업한 거니까 근데 문제 자체가 그러면 잘못된 거죠 왜냐면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어색한 거지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감독관은 손을 들면 감독관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지막히 얘기를 하겠지 분명히 문제지에서는 숫자는 오른쪽에 가라고 했는데 얘는 왜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지에는 왜 가운데로 와 있습니까? 그럼 얘를 바꾸려면 얘도 다시 원래대로 바꿔야 되고 얘도 다시 다 돌려놔야 되는데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자기가 낸 게 아니니까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감독관이 잽싸게 총괄감독한테 갈 거라. 그럼 총괄감독이 제가 이제 총괄감독을 많이 했는데 총괄감독을 가면은 이제 그런 이제 주문사항을 받으면 저도 모르잖아요. 그럼 잽싸게 이제 시험본부에다 전화를 해야 돼. 지금 이런 문제 발생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시험본부에다가. 그럼 시험본부에서 뭐 이제 전달사항이 전국에 있는 ITU 감독관한테 문자로 쫙 와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지금 A형 문제, B형 문제 어느 문제에서 가운데 정렬하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데 그 특히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합에 있는 결과를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알려준다든지 뭐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첫째로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욕을 먹을 것 같아. 처음에 기준은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오른쪽으로 안 가면 감점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른쪽을 보냈더니 아이 결과가 또 얘는 가운데잖아. 그럼 얘를 또 돌려놔야 되잖아. 근데 얘만 오른쪽에 있던 거를 왼쪽으로 돌리면 원본을 복사해서 붙인 과정이 틀린 거란 말이야. 복사 붙여넣기가 감점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감독관 시험 본부에서 알려서 줄 거니까는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목표값 찾기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 차트 문제라든지 그거를 한번 쭉 이 책에 있는 나머지들을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제 실제 나왔던 문제지를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게끔 해볼 겁니다.